행정법, 주관식, 객관식 모두 중요한 게 기초 체계예요. 체계가 건물로 말하면 골조, 기초 공사이고 숲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숲. 그 숲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위치를 잘 찾아 나갈 수 있고 나중에 나무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그 위치에 맞게 정리를 하셔야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관식, 객관식 강의에 공통되는 내용입니다. 자료는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 행정법 법규 2차 과목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도 하고 있고 객관식도 하고 있고 노무사도 하고 있고 요 감정평가사 법규 행정법 요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기초 강의에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요걸 아셔야 돼요. 요거 행정법에서 대한민국 국가가 있으면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이 만들어 놓은 헌법이 있죠. 헌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권력을 세 개로 나누고 있다. 이건 고등학교 때도 배우시는 것이죠. 입법부,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입법 작용인데 법률을 심의 의결해서 제정하는 작용이다. 그걸 입법 작용이라고 하고요. 그 법률에는 공법률과 사법률이 있어요. 공법률은 대표적인 게 행정법이고 사법률은 민법인데 민법은 한 개 단일 법전으로 돼 있지만 행정법은 행정 영역별로 개별 행정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이 있으면 토지를 규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법, 토지 위에 건물을 규율하는 건물의 안전을 규율하는 건축법 등 쉽게 생각하시면 이 법률을 집행하는 작용이 행정작용인데 이게 제일 큰 개념.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행정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행정부의 행을 빼면 대한민국 정부 거버먼트에서 맨 위에 대통령, 그 밑에 총리, 그 밑에 각부 장관, 요 각부 장관별로 각 부별로 행정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지와 관련된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국토법을 집행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소관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작용은 다시 학자들이 법적 작용과 사실행위로 구별을 해요. 앞으로 법적 작용에 받는 말은 사실행위, 사실행위에 받는 말은 법적 작용. 이게 이제 무엇인지는 천천히 나중에 이해를 하시게 돼요. 법적 작용의 대표 선수는 행정부에서도 법을 만드는데 그걸 행정입법이라고 행정입법.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적용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해요. 민법을 빌려와서 민법의 법률행위 개념을 빌려와서 행정행위라고 하고 이런 행정행위 등이 행해졌는데 이게 법에 위반해서 위법하다면 사법부, 법원이죠. 그래서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이건 행정사건이니까 행정법원에서 법에 위법한 행정작용을 위법하다 해서 통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주는 행위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이고 크게 보면 행정작용이 위법하다면 사법부에서 구제를 한다. 그래서 이 오른편의 자료를 보시면 전체 흐름 이해할 때 기본이 뭐냐? 행정작용이 위법하다면 사법부에 가서 구제를 받는 거다. 사법부가 이제 구제받는 게 행정사건일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원칙이에요. 다시 왼편으로 와서 2번 우리나라 헌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대한민국 국가 안에 서울시, 경기도 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도 안에 시, 군, 구, 기초지자체가 있죠. 시도, 시군구. 그 다음에 입법부 역할을 하는 시도의회, 그 다음에 시군구의회. 여기 이제 지방의회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군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 짱이죠. 이런 것들은 강론을 공부하시게 되는 뭐 7급이라든가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5급 공채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다른 시험들도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해는 필요해요. 다섯 예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정법의 종류가 있는데 행정작용법과 조직법으로 나누는데 행정작용에 관한 법이에요.
건축법, 국토법 이건 개별법이고 그 법을 분석해서 학자들이 이거 행정작용과 관련된다 이렇게 나누어서 분류한 것이에요. 행정작용이 행해지면 행정상 법률관계가 발생해요. 네, 법률관계를 일단 권리 의무관계다 이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권리 의무관계다. 그래서 법률관계 다른 말은 권리 의무관계다. 권리 의무관계 다른 말은 행정상 법률관계다. 행정상 권리 의무관계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일단 암기하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대륙법, 즉 구대륙인 프랑스, 독일 가운데 독일이 네덜란드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개항됐기 때문에 대륙법계와 영미법계가 법 선진국인데 우리는 대륙법계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대륙법계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해요. 이유는 공법 작용에 대한 분쟁은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고 사법, 민법 작용에 대한 분쟁은 민사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법과 사법으로 나눈다. 그래서 공법의 반대말 공익보호를 위한 법 사법이다. 사적 이해관계 조율을 위한 법 사법이다. 사법의 대표법이 민법, 공법의 대표법이 행정법. 행정법은 단일 법이 아니라 개별 행정 영역별로 각 부 장관별로 법이 있다. 건축법, 국토법 등등.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법의 반대말 사법이다. 사법의 반대말 공법이다. 알고 계셔야 되고 공법 작용은 다시 학자들이 일방적인 공권력 작용에서 공을 빼고 권력 작용이라 권력 작용. 권력 작용의 반대말은 비권력 작용이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비권력 작용은 대등한 관계다. 권력 작용은 행정청 또는 국가 등이 우월한 관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권력 작용을 다시 법적 작용과 법적 작용의 반대말은 사실작용. 앞에서도 잠깐 봤었죠. 법적 작용을 다시 학자들이 행정부에서 법을 만드는 행정입법, 구칙 사실에 집행하는 행정행위 이렇게 나누어요.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공법 관계, 공법 작용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법원에서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고 사법관계, 민법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법원에서 민사소송으로 구제를 하는 것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양가로 2번에 보시면 국민에게 이익이 되면 구제, 소송을 안 가겠죠. 불이익할 때 소송을 가는데 학자들이 두 개로 나눈 경우도 있고 네 개로 나눈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는 두 개로 딱 하는 게 깔끔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요 기초 체계 강의는 다른 어느 강사들이 자기 개인들의 방법이 있겠지만 제 고유의 20년 동안 제가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거 20년 동안 하면서 만들어 놓은 고유의 특허 받아야 할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알려드리는 것이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불이익한 행정작용을 크게 나누면 동그라미 1번에 침익적 같은 말이 부담적이에요. 침익적, 부담적 행정작용. 침익적, 부담적 행정작용은 다시 직접 상대방에게 침익적이다. 예컨대 간평사 자격 취소가 됐다, 철회가 됐다, 업무정지를 받았다, 과세처분을 당했다 이런 것들은 갑이라는 직접 상대방에게 침익적인 것이고 제3자에게 침익적인 것은 제3자효 행정이라고 하는데 건축주 갑에게 건축허가 났는데 허가의 상대방은 갑이지만 인근주민 을은 상대방의 안전을 제3자라고 해요. 이 인근주민은 갑이 허가받아서 건물을 올리면 인근주민의 일조 조망권 등의 침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제3자에게 침익적인 작용을 제3자효 행정작용 중에 제3자효 행정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유는 왜 이렇게 구별을 하냐면 요 갑에게 직접 상대방에게 불이익하면 갑이 구제를 가고 제3자에게 불이익하면 제3자 을이 소송을 가고 구제를 가고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그라미 2번에 침익적의 반대말이 수익적. 행정작용은 수익적 행정작용의 이제 좁은 범위가 행정이 처분인데 그 처분이 수익적 처분이 안 나오는 모습이 거부한다, 의사표시하거나 이건 작위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부작위일 경우에 이제 구제를 간다 이런 흐름이에요. 예컨대 건축 허가 갑이 강남구 1번지 10층 건물 짓겠다 허가 신청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 허가가 나오면 불복을 안 해요. 허가가 안 나올 때 거부나 부작위의 경우에 건축주 갑이 불복을 하게 된다. 특허 신청했는데 안 나올 때 거부 부작위일 경우에 갑이 불복을 하게 된다. 이런 흐름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구제 수단을 이제 표로 깔끔하게 정리한 게 있는데 요 1페이지의 내용이 행정법 전체 내용이에요. 자, 이제 앞으로 행정 작용 가운데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처분을 하게 되는 행정청을 라지 A, 뭐 강남구청장 이런 사람을 라지 A라고 할게요. 라지 A가 처분하면 이게 원처분이라고 표현해요. 원처분.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보셨듯이 원처분은 동그라미 1번에 침입적 또는 부담적, 직접 상대방의 침입적인 면허 취소, 면허 정지 등 제3자에게 침입적인 건축허가 나왔을 때 인근 주민 등. 그 다음에 수익적 처분을 허가나 특허를 신청했는데 안 나올 때, 거부나 부작일 때 불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불복은 권리구제인데 권리구제는 법원에 이렇게 소송을 가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행정사건이니까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가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3심제라서 지방법원 1심,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이렇게 있는데 1심 예컨대 서울행정법원에 구제를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갑이 만약에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다. 그럼 이거 직접 상대방에 대한 침적 처분이니까 법원에 이제 소송을 가게 된다. 이런 흐름의 행정소송을. 그래서 갑이 면허 취소를 당했을 때에는 불이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불이익을 두 가지를 구제해 줘야 돼요. 전제는 이 면허 취소 또는 거부, 부작위가 위법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위법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갑에게는 빵빵년 2월 1일 날 면허 취소가 되면 면허가 없어져서 운전을 못하는 불이익이 있죠. 첫 번째 불이익, 운전을 못하는 불이익. 두 번째는 운전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쓸데없이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비용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라고 하거든. 손해는 여기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서 금전적 피해는 손해라고 하는데 그 2천만 원이다 하면 이게 국가 사무이면 국가 등을 상대로 이제 국가 배상 소송을 가게 돼요. 이게 두 번째예요. 가정 갑이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만약에 운전면허 취소 사항이 아닌 운전면허 정지 대상인데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다. 그럼 운전면허 취소가 위법하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면 두 가지 불이익. 운전면허가 사라져서 운전을 못하는 불이익에 대한 구제, 행정소송. 그다음에 그로 인한 2천만 원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요거는 건축주 갑이 허가 신청했는데 안 해주는 경우 거부가 나왔다. 거부 처분이 나왔다. 그러면 허가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 로마자 1번. 그다음에 허가받지 못하면 건물을 못 올리죠. 그러면 2천만 원 손해, 변호사 비용 나간 거 이런 거 하면 손해에 대해서 국가배상. 이렇게 구제 체계는 똑같아요. 이 기본 체계는. 그다음에 이제 법원에 앞으로 court C라고 할게요. C. 법원에 가기 전에 행정부는 이게 관료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 상급 행정청이 있고 하급 행정청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강남구청장이다. 그럼 강남구청장이 A라고 하면 강남구청장의 윗대가리가 A2죠. A2. 강남구는 서울시, 아까 서울시도 광역지자체니까 서울시장 밑에 있는 거니까 집근 상급 행정청 라지 A2에게 불복하는 제도가 행정심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심판에 대한 내용은 라지 A2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지 A2. 그래서 구제는 이 심판과 소송이에요. 소송. 이 둘을 합쳐서 행정쟁송이라고 그래요. 행정쟁송. 원칙은 소송이라 소송을 잘 이해한 다음에 심판의 경우에는 소송과 다른 점들, 소송에 관한 것들 준용하는데 갖다 쓰는데 다른 점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행정소송 중에 이 면허 취소가 단순 위법이라면 이 위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 위법인 경우에는 취소 사유라고 불러요. 취소 사유. 그다음에 중대 명백한 위법이라고 하면 이제 무효 사유라고 해요. 무효 사유. 그래서 이 면허 취소가 단순 위법이면 취소 사유이니까 좀 이따 보겠지만 항고소송 중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무효 사유라고 하면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에요. 취소소송, 무효 확인소송. 거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축허가 거부가 단순 위법이면 취소소송,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 확인소송. 이 부작위의 경우에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여기 이제 행정소송법 3조 1호의 항고소송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면허 취소, 건축 허가 이런 것들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권력 작용이기 때문에 권력 작용에 대항해서 제기한다. 그래서 대항해서 이른다. 항고송이에요. 항고송의 종류가 취소송과 무효행소송이 있는 것이고 심판도 마찬가지로 취소 심판과 무효행소 심판이 있어요. 어쨌든 통상은 요 면허 취소나 건축 허가에 대해서 갑이나 인근주민 을이 취소 소송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취소 소송을 가면 법원에서 전국의 판사 수는 적은데 사건은 너무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걸러주는 심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소송 요건 심리예요. 일종의 1차 시험이죠. 1차 시험. 소송 요건 심리 줄여서 요건 심리. 그래서 만약에 소송 요건 대원소 전기관이라는 게 있는데 대상적격, 원고 피고적격, 협의의 소익, 전추지, 기간 제한, 관할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면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소송 요건을 불충족하면 이게 소송을 남용했다, 남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날리는 판결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각하 판결이에요. 각하 판결. 근데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의 상대방을 피고라고 하는데 예컨대 인근주민 을이 건축 허가에 대해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취소송을 갔다. 그럼 을이 원고, A가 피고예요. 그래서 원고와 피고가 소송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여기 법원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 법원의 대답이 재판인데 주된 게 판결이에요. 판결. 어쨌든 그래서 소송 요건에서도 원고 을은 소송 요건을 해당한다, 충족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원고 을이 타당하다면 대원소 전기관을 충족했다면 법원이 을이 제기한 취소 소송이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2차 시험에 해당하는 본안 심리를 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피고의 주장처럼 소송 요건을 해당하지 않는다, 불충족한다, 이게 타당하다면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부적법함으로 법원에서는 각하 판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안 심리까지 가려면 2차 시험에 해당하는 본안 심리까지 가려면 요건 심리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심리라는 걸 하게 되는데 판결을 하려면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심리예요. 심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1번 소송 요건 심리 1차 시험, 이걸 통과하면 2번 본안 심리. 본안 심리는 뭐 하는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본안 심리에서는 원고 갑이나 을은 처분이 이 면허 취소나 허가 처분이 법에 위반된다,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은 문자화되어 있으면 성문법 위반된다, 예컨대 건축법에 위반된다, 도로교통법에 위반된다 이렇게 주장하거나 아니면 불문법, 문자화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을 일반 원칙이라고 해요. 뭐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된다 이런 성문법, 불문법 위반된다 해서 원고 을은 처분이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요. 피고 A는 처분이 허가, 처분 등이 적법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고 을의 주장대로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면 원고 을은 위법하니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해왔기 때문에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법원은 이제 인용 판결을 하게 돼요. 인용 판결. 그래서 을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이 인용 판결이에요. 인용 판결이 이제 취소 소송이면 허가 처분, 갑에게 발령되었던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그래서 을을 구제해 주는 거죠. 아까 면허 취소 사안이면 면허 취소가 위법하니 취소한다. 그럼 법원에서 취소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면허 취소가 사라져요. 사라지면 갑의 운전면허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운전이 가능하게 되게 하는 구제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용 판결을 받아야 이제 구제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A 피고의 주장대로 면허 취소 처분이나 아니면 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면 원고가 주장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는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유가 없으므로 법원은 이제 기각이라는 판결을 하게 돼요. 판결의 종류는 크게 요건을 불충족하면 각하 판결, 본안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하는 인용 판결,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 하는 기각 판결인데 인용 판결을 받아야 구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소송을 준용하기 때문에 심판도 취소 심판을 갔을 때 요건 심리, 본안 심리를 하고 요건을 불충족하면 각하 판결이 아니라 재결이라는 용어를 쓸 뿐이에요. 이것도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면 인용 재결. 그다음에 본원에서 처분이 피고라고 이제 표현하지 않고 피청구인이라고 하는데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이 적법하다면 기각 재결. 용어가 이제 판결 대신에 재결을 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조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5페이지에 권리구제 수단, 행정작용이 위법할 때 권리구제 수단, 권익구제 절차법이 큰 개념인데 행정작용의 경우에는 심판 가능 거와 소송 가능 거를 합쳐서 쟁송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행정작용에 대한 권익구제 절차법은 행정쟁송법이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되고, 아까 라지 A2 상급행정청에 대한 불복이 행정심판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통상 기본 교과서에서는 먼저 설명하는데 제 강의에서는 소송을 먼저 설명을 해요. 그다음에 법원 코르트 C에 가는 게 행정소송이죠. 그것도 이제 국회에서 법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고,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번 1차 시험에 해당하는 소송 요건 심리, 대, 원, 소, 전, 기, 관 등등. 근데 이제 요거 전에 제 3조의 7페이지에 행정소송의 종류가 있죠. 아까 건축주 가백의 허가가 나왔는데 강남구청장에 의해서 2월 1일 날 원래 허가를 받으려면 기둥당 철근 4개 등의 요건을 갖추어서 건물이 안전해야 허가가 나온 건데 2개밖에 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왔다. 그럼 허가가 잘못 나온 거죠. 허가가 위법하다. 그러면 이제 위법한 허가 받고 갑이 건물을 올리면 인근 주민 을이 건물에 올라가서 1조 조망상의 피해를 받을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조권이 해쳐지거나 조망권이 해쳐지거나, 즉 앞이 안 보이거나 햇볕이 안 들거나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까 이 불이익을 구제받으려면 이 허가를 없애버려야 돼요. 허가는 강남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주는 권력작용이야. 그래서 권력작용에 대항하는 소송이 이 3조의 1호의 권력작용에 대항해서 이른 소송이다. 그래서 항고송 있죠. 항고송. 그래서 을이 강남구청장 행정청의 처분, 허가 처분이 위법하니까 취소해 주세요. 또는 무효이니까 무효 확인해 주세요. 이런 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항고송인데 이 항고송의 종류가 4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허가 처분이 단순 위법이면 취소송, 중대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 확인 소송. 이거는 이제 처분에 대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고, 처분의 반대말이 부작위예요. 부작위. 그래서 부작위의 경우에 건축갑이 허가 신청했는데 안 해주면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행성을 제기한다. 통상은 처분에 대한 취소송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허가 처분이 위법하니 강남구청장의 위법한 취소의 위법이 있는 허가 처분을 전부 위법하니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구하거나, 아니면 세금 1,000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 부과당했을 때 1,000만 원이 전부 위법하니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변경은 뭐냐면 1,000만 원 중에 400만 원이 세율을 잘못 계산한 것이니까 400만 원을 취소해서 600으로 변경해 주세요. 이런 소송을 구할 수도 있어요. 이 취소는 처분이 위법이 전부 위법의 경우와 일부 위법의 경우가 있는데, 전부 위법일 때는 취소, 그 다음에 일부 위법일 때는 변경해 달라는 소송이에요. 그래서 다시 요 건축허가 사안으로 나오면 허가는 대부분 전부 위법이니까 을은 허가 처분에 전부 위법하니 허가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라는 취소송을 제기하고, 1조 조망상의 이 불이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취소 소송. 그 다음에 두 번째 3조 2호에 보면 당사자송이라는 게 있어요. 당사자송.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를 합쳐서 당사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안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청의 강남구청장의 위법한 허가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아까 법률관계가 권리 의무관계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셨죠. 그래서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데 얘는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 예예요. 그래서 아까 을의 불이익이 쓸데없이 취소송을 제기해서 변호사 비용 2천만 원 나갔다. 그럼 위법한 허가 처분으로 인한 2천만 원 손해, 금전적 피해를 손해라고 한다고 했었죠. 손해는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이 국가 배상 소송은 나중에 보시면 국가배상법의 2조의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 국가에게 국가배상 의무가 있고 원고인 을에게 국가배상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런 걸 다투는 소송이에요. 이 권리 의무 관계를 다투는 소송이야.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뭐라고 불러요? 법률 관계라고 부른다. 법률 관계. 근데 다수설은 이 권리 의무 관계를 다수설은 공법상의 법률 관계로 보기 때문에 국가배상성을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돼요. 다만 판례는 얘를 민법, 사법상의 법률 관계로 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여하튼 중요한 점은 위법한 허가 처분 등이 있었다. 그럼 허가 처분을 없애달라라는 소송이 요 3조 1호의 항고소송 중 취소송이고,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럼 위법한 허가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제기된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설 당사소송을 제기된다. 이 체계는 변함이 없어요. 이 과세처분도 마찬가지예요. 과세처분을 당했을 때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면 이 돈을 일방적인 과세처분으로 인한 돈을 납부할 의무를 없애는 소송은 갑이 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쓸데없는 소송 제기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2천만 원, 손해는 국가배상, 다수설에 의하면 당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건축주 갑이 허가 신청했는데 거부됐다. 거부처분이 단순히 위법이면 취소송, 거부돼서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그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소송. 이 체계에는 변함이 없어요. 위법할 때. 그럴 때 이제 취소송을 제기했을 때 아까 쟁송 흐름도에서 보셨지만 1차 시험에 해당하는 게 무슨 심리예요? 소송 요건 심리. 2차 시험에 해당하는 게 무슨 심리예요? 본안 심리. 그래서 소송 요건을 보면 대상적 격, 소송요건 심리에서 대상적 격에 해당하려면 요 6페이지에 있는 행정소송법 제2조 동그라미 1항 2든 1호 2조 1항 1호에 처분 등에 해당해야 돼. 처분 등에. 무엇이 아까 인근주민 을이 취소송을 갔을 때 허가를 취소해 주세요. 허가에 대해서 취소송을 갔으니까 허가가 처분에 해당해야 대상적 격을 충족하는 거예요. 처분이라 하면 여기 허가의 경우는 강남구청장의 행정청이고, 구체적 사실이 뭐냐면 강남구 1번지 10층 건물 허가, 그 다음에 법을 집행했는데 건축법을 집행한 것이죠. 공권력의 행사,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공권력 일방적인 허가. 그래서 공권력의 행사, 을의 입장에서는 이게 침입적 처분이 되는 것이죠. 이 공권력의 행사는 침입적 처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거부는 이제 건축주 갑의 입장이죠. 갑의 입장에서 건축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 안 해주고 안 해주는 경우 거부한다라는 의사표시 있는 경우. 그래서 처분은 크게 침입적 처분과 거부 처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한 거를 자귀라고 그래. 자귀. 근데 2호의 부자기는 건축주 갑이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도 안 나오고 거부도 안 나오고 한 달이 지났다. 그럼 아무것도 없죠. 그걸 부자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기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지만 4조 3호에 이제 부자기 위법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 그러니 하시고. 그래서 아까 인구주민 을로 봤을 때 허가가 이제 처분 등에 해당한다. 을은 대상적 격을 충족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피고인 강남구청장은 허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대상적 격 불충족한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인데, 그러면 처분에 해당하는 수많은 행정작용이 요 2조 1항 1호에 처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학자들이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서 얘기하는 행정행위, 특히 이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자. 이게 통설의 입장이에요. 통설 판례 입장. 그래서 결론은 뭐냐?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뭐 하명, 허가, 특허, 인가 이런 것에 해당하면 무조건 대상적 격 충족이고 견해 대립이 없는 것이에요. 견해 대립이 없다는 말은 객관식의 경우에는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 허가냐, 특허냐 이런 걸 구별하는 것이고, 주관식의 경우에는 한 줄 써주면 돼요. 그런데 하명, 의무를 명함으로 하명 이어서 처분에 해당한다. 각종 포괄적 법률관계 설정, 특허임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예요. 이건 후술 저 뒤에 페이지에 써 있는 것이고, 이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경우에
논란이 있는 게 이제 처분 개념 논증이 뭐 그러니 하시고. 그다음에 대상적격, 이제 원고적격을 또 충족해야 돼요. 행서법 12조 원고적격 1문이 이제 원고적격 조문인데,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원고가 을이죠. 을. 아까 제3자 썼잖아요. 을이 취소를 제기했을 때 12조 1문에 저 허가 처분의 취소 판결을 받을 법률상 이기는 자여야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제 이 원고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가 원고 적격자인데, 그때 원고 적격자를 이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이 조문을 해석하게 돼요. 조문을 해석할 때 12조 1문과 2문인데 1문이 이제 원고 적격에 관한 조문이고, 그다음에 12조 1문에 요 법률상 이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 대립이 있는 것이고, 그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런 3, 4 권법 보적이라는 견해 대립이 있어요. 근데 이제 통설 판례 입장은 법적 이익구제설이야. 법적 이익구제설의 내용이 요 로마자 5번의 구체적인 경우, 여기 이제 주관식 시험에서 이게 나오는 것이고, 객관식 시험에서도 나오는 것이고, 아까 동그라미 판례 입장인 법적 보이익구제설에 의하면 원고 적격을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원고 적격은 처분의 근거법규, 아까 건축법이죠. 가백에 나왔을 때 건축주 가백에 허가 처분한 근거법규가 건축법이죠. 건축법. 그다음에 건축물은 토지 위에 지어지는 것이니까 토지를 규율하는 법이 관계법규예요. 그게 국토법이에요. 국토법. 이게 행정법이니까, 행정법 원래 공법이니까 공익보호가 목적인데, 건축물의 안전성, 국토의 보호, 이런 공익보호가 목적인데, 공익뿐만 아니라 인구 주민 을의 사익, 개별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될 때 인정을 하게 돼요. 근데 특히 원고적기 쟁점이 되는 것은 제3자 형행에 있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건축주 가백에 허가 나왔을 때 허가는 가백에 수익적이지만 요 제3자 을에게 침익적일 때, 그래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위 말하는 원고 적격이 핵심 쟁점이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주관식에서 다 써주게 되시는 거예요. 객관식은 이제 원고 적격이 있느냐 없냐 그것만 판단하는 것이고, 제3자가 제기하는 소송 유형을 이렇게 나누는데, 인근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을 인인소송이라고 하고, 또 반복이 되지만 인인소송의 경우에 인정 기준은 요 반으로 가번 허가 처분의 근거법규 건축법, 관계법, 국토법이 공익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 을의 사익. 아까 사익이 뭐냐면 건축주 갑이 건물을 올리면 1조 조망권이잖아요. 이런 1조 조망상의 이익 또는 권리,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 인정이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정된 판례를 보면 건축 허가 처분에 대한 을이 정국방에 거주할 때 사익보호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이런 판례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예요. 이건 좀 이따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대원소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전치주의는 뭐냐? 전치주의가 아까 라지 A2에게 이제 취소 심판, 법원에 취소를 가기 전에 A의 처분이 있었을 때, 그럼 양가로 가번은 18조 1항 본문의 내용을 임의적 전치주의는 뭐냐면, 여기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선고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1항 본문이에요. 보면 1항은 시에 대한 취소송은 처분에 대한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임의적 전치주의. 바로 제기할 수도 있고 심판을 거칠 수도 있고, 이게 임의적 전치주의. 다만 다른 법률이 요 세 공도예요. 국세, 세금에 관한 법, 여기 공무원에 관한 법, 도로교통법상의 처분에 대한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즉 거꾸로 말하면 심판의 재결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요거를 개별법상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1항 본문은 원칙이 임의적 전치주의, 1항 단서는 예외, 개별법상 그 개별법이 세 공도 필요적 전치주의. 그래서 세 공도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돼요. 세금의 경우에는 A2 거쳐야 되고, 공무원의 경우에도 A2 거쳐야 되고,
도로교통법상의 면허 취소, 면허 정지도 A2 거친 다음에 소송 가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요 기초 강의에서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원칙은 안 거치고 바로 갈 수 있는 임의적 전치가 원칙인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다른 법이 뭐냐? 세공도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교통법상의 면허 취소를 당했는데 A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가백에 면허 취소를 했는데 행정심판, 취소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갔다. 그러면 소송 요건에서 대원소전에서 필요적 전치주의 요건 불충족이다 라고 이제 피고가 주장하면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각하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원소전기 기간 있죠. 기간 이제 쟁송이니까 심판과 이제 소송의 경우에 기간 이것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심판 A가 있고 A2에게 갈 때 기준은 뭐냐? 1항 면허 취소 처분 등이 있음을 알았다. 안날. 그래서 면허 취소 처분 등이 있었으면 안날이 2월 1일이다. 그러면 심판 갈 때 취소 심판 갈 때 90일. 그다음에 알지 못했으면 사망이에요. 사망에 알지 못했으면 처분이 있었던 날. 그런데 등기 우편으로 도달하면 안날이 입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편으로 도달되면 안날 입증이 어렵거든요. 그럼 도달을 했으니까 그게 있었던 날이 돼. 그럼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일은 1항이 이제 안날 알지 못하면 요 사망에 있었던 날 안날로부터는 90일, 그다음에 있었던 날로부터는 180일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소송은 법원 C에 가는 거죠. C에 기준일은 20조의 1항은 안날 알지 못하면 2항에 있은 날 이건 똑같아요. 근데 1항에 안날이 아까 임의적 전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 면허 취소가 아니라 건축 허가 사건이다. 그럼 인근 주민이 알았으면 임의적 전치니까 바로 갈 때는 90일. 그게 이제 20조 1항 본문의 내용이에요.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을이 A2에게 심판을 거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단서야. 다만 18조 1항 단서 필요적 전치는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되죠. 그 밖에 심판할 수 있는 경우, 임의적 전치의 경우에 심판 갈 수 있죠. 또는 행정청에 심판 갈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이 세 가지가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잖아요.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여기까지가 요건, 즉 심판을 거쳤을 때의 기간은 요 심판 기관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 시작해서 90일이다. 그런데 인근주민 을이 취소심판을 갔는데 본안심리까지 가서 기각 재결을 받았다. 기각 재결을 6월 1일 날 받았다. 그럼 요 날부터 시작해서 90일 내에 재개된다. 그래서 결론 1항의 안날은 바로 갈 때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본문 90일, 그다음에 단서 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개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알지 못했으면 2항도 있은 날인데 있은 날이 다시 두 가지. 바로 갈 때는 1년, 가로 안에 1항 단서의 경우, 즉 심판을 거쳤을 경우에는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 그래서 제소 기간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왜?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거나 심판을 거치게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진다. 안날이 두 가지, 있은 날이 두 가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3번이 이제 핵심이에요. 3번이. 지금 방금 전에 짚어드린 대원소 전기 중에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걸 정리하면 예컨대 취소송을 갔을 때 맨 처음에 1차 시험이 소송 요건 심리죠. 소송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허가, 건축 갑에 대해서 허가가 나왔을 때 인근주민 을이 심판 안 거치고 법원에 취소송 갔다. 그럼 첫 번째 1차 시험이 소송 요건 심리, 대원소 전기관 등을 원고 을은 소송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허가가 처분에 해당한다, 제소기간 준수했다 등등등. 그래서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권을 충족하면 여기가 소송법상의 요건, 법은 요건과 효과로 나눠지거든요. 요건. 그다음 효과가 뭐냐? 소송법상의 효과는 법원의
대답이에요. 법원의 대답. 법원의 대답 논리 원고 의리 제기한 취소 소송이 적법하므로 법원은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원고 의리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여기 2차 시험에 해당하는 본안 심리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다음에 피고 A의 주장대로 소송요건을 불충족한 피고는 이제 소송요건을 불충족한다.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을 경고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거예요. 불충족하면 소송이 의리 제기한 취소송이 부적법하므로 논리 법원은 버리는 판결. 소송을 남용했으니까 버리는 판결이 남소 방지를 위해서 각하 판결을 하게 돼요. 각하 판결. 요거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 암기까지 해두셔야 돼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 본안심리. 본안심리는 뭐냐? 취소송의 경우는 허가 처분 등의 위법성을 법원이 판단해 주는 것이죠. 요건심리에서 원고와 피고, 당사자가 다투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법원의 대답. 법원의 대답. 그다음에 본안심리도 원고와 피고가 다투고 그걸 해결해 주는 게 법원의 대답. 이렇게 된 거죠. 본안심리에서는 원고, 의리,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의뢰 주장대로 처분이 위법하면 그러니까 요건, 효과, 의뢰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법원의 대답, 인용 판결,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한다. 그래서 허가가 없어지면 갑이 건물을 못 올리니까 의뢰 1조 조망상의 이익이 보호된다. 이게 첫 번째죠. 그다음에 양가로 나번에 피고 A는 강남구청장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해요. 그게 타당하다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는 거죠. 원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는데 이유 없으므로 법원은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고적으로 아까 뒤에서 본다고 했던 게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요 22페이지의 내용인데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에요. 대응 개념은 실정법, 실제 정해져 있는 법, 건축법, 도로교통법, 실제 정해져 있는 법에 건축법이나 도로교통법이나 공익사업법 이런 법에는 행정이라는 개념이 없어. 학자들이 아까 취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잡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다. 그 정도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행정의 종류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법률 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라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서 발생하면 법률 행위적 행정이 이 법률 행위적 행정은 행정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학자들이 만든 기준이에요. 기준. 법률 행위적 행정에 해당하면 무조건 처분이야. 그래서 학자들이 구별할 때 명령적 행위로서 하명, 의무 부과, 금지 해제, 허가, 건축허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에요. 형성적이라는 말은 법률관계, 권리관계, 발변소를 형성이라고 하는데 특허는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권리 등을 발생시키는 거. 취소, 없애는 거, 소멸이죠. 철회, 없애는 거. 이런 게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이면 처분에 해당한다. 그 정도 알고 계시고 구체적인 예가 이제 하명이 있고 그다음에 허가가 있고 이래요. 하명은 뭐 세금 부과한다, 과징금 부과한다, 세금 부과한다 이런 거는 돈을 낼 의무죠. 돈을 낼 의무. 그런 의무. 상대방에게 이제 자기 해라, 부자기 하지 말아라, 수인 참아라, 급부, 돈을 내라 등의 이제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를 하명이라고 하고 법에서는 어디에도 하명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세금 부과, 양도소득세 부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수밖에 없죠. 허가는 건축법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죠. 건축법 11조에 보면 강남구 1번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구수 구청장, 강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요. 허가. 실정법인 건축법의 용어 허가. 개념은 원칙적으로 건물 짓는 것은 자유로운데 불량자재, 철근 2개로 건물을 지으면 허가를 안 해주고 그다음에 금지하고 건축법상의 요건, 철근 4개로 건물을 지으면 허가를 해줘서 금지를 해제해서 본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자료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허가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 허가 제도는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철근 4개 등을 넣어라 라는 요건을 갖췄을 때 허가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학자들이 이런 개념을 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허가라고 부르자. 그래서 허가는 학문상 용어,
학자들이 만든 개념이고 실정법상 허가, 인허, 건축법의 특허, 인가 이렇게 돼 있어도 이 개념은 허가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학문상 개념이니까. 대표적인 예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허가, 건축 가백에 허가 나오면 제3자 행정이죠. 상대방 가백에는 수익적, 제3자 을에게는 침익적. 이거를 제3자 행정이라고 하는데 이 제3자 행정에는 특히 이제 원고적 인증 여부에서 논의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 이제 감정평가의 경우에는 여기 서울에 인구가 너무 많아서 분당 신도시를 만든다. 그럼 여기 강남에 직장이 있는데 직장까지 가는 도로가 너무 좁아요. 그럼 교통체증 해소라는 공익을 위해서 공익사업인 도로 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데 도로 건설 사업이 이제 공익사업인데 이 도로 건설 사업은 원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되는데 이분이 바쁘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게 돼요. 어쨌든 도로를 건설하려면 토지가 필요한데 여기 토지가 제2도를 만든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을 등이다. 이 을 등의 토지를 가져오는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인데 그 절차가 사조협체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이라는 현대건설 등에게 사업 시행자 인정을 해줘요. 그게 사업 인정이야. 그럼 갑에게 수용권이 설정되는 거예요. 을의 토지를 빼앗는 권리 수용권. 그럼 이제 갑이 을 등의 토지를 조사한 다음에 협의해서 돈 1억 줄 테니 100평 달라. 협의가 되면 그대로 토지를 가져오고 협의가 안 되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요때는 이제 A는 서울에 있는 토지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등에게 수용해달라는 청구를 해서 갑의 주장, 을의 주장이 맞다면 이제 수용하는 재개를 해요. 수용하는 재개를 하게 되면 그 재개의 내용이 사업 시행자 갑은 토지 소유자 을에게 1억을 돈을 주고 을은 100평을 넘겨줘라. 그래서 갑이 이제 100평을 가져와서 이 도로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토지를 수용하게 되는 공익사업법의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요 사업인정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에게 사업인정을 해주면 갑에게 수용권이 발생해요. 수용권이 발생. 그런데 수용권이 발생하지만 갑에게는 수익적이지만 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상실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요 사업인정도 을에게 침익적이라서 제3자 효행정이죠. 물론 이제 사업인정 자체는 허가는 아니고 특허예요. 그다음에 요 건축법 61조는 원고적격 관련해서 아까 을이 정북방향 주민이다. 그건 사익보호 규정의 예란 말이에요. 사익보호 규정의 예.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서는 여기 갑이 지으려는 건물의 높이가 4m다. 4m다. 그럼 정북방향 을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띄워야 되고 8m다. 그러면 2m 이상 띄워야 되고 점점 더 멀리 띄우죠. 이런 이유는 뭐냐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면 요 갑의 건물 때문에 을의 1조 저망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을 등의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띄워라 라고 있는 것이에요. 요 규정이 정북 방향 주민의 1조 조망상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을이 정북 방향이면 원고적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특허라는 개념은 특정인에 대해서 새로이 포괄적 법률관계, 권리의무관계를 설정이 이제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사업인정은 사업시행자 갑에게 수용할 수 있는 권리, 수용권을 설정하는 특허이고 여기 공무원 임명이 되면 공무원으로서의 권리 의무, 그런데 임금 청구권, 퇴직금 청구권, 개별적 권리죠. 각종 의무, 성실 의무, 청렴 의무, 개별적 의무죠. 그걸 합쳐서 이제 포괄적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권리 의무 관계를 발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법상의 용어는 공무원 임명이지만 학자들이 보기에는 특허로서 사업인정이나 공무원 임명이나 다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본 걸로 딱 마무리를 하면 이제 사례형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례형. (12페이지) 요게 이제 핵심인데 어느 편의 사례형을 보시면
자, 양가로 1번에 인근 주민 을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소송은 적법한가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원고의 주장대로 소송 요건을 충족하면 취소 소송이 적법하므로, 그래서 요 소송 요건이 쟁점이 될 때 묻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소송 요건, 대원서 전기 관 중에 문제가 되는 소송 요건, 쟁점이 되는 소송 요건을 논해라 하고 싶을 때는 질문이 이렇게 된다.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이렇게.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 대상 적격을 보면 여기 사업 인정에 대해서 취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양가로 1번에 사례형은 로마자 1번은 문제의 소재, 이게 서론이에요. 로마자 2번 이하가 이제 본론인데, 본론에서 대상 적격, 사업 인정의 처분 여부 이렇게 써주고, 사업 인정은 아까 봤지만 사업 시행자 갑에게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 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견해드립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근 주민 을은 제3자잖아요. 3자. 왜냐하면 사업 시행자 갑에게 사업 인정이 나왔고, 이에 대해서 인근한 주민 을이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로마자 3번의 목자는 제3자 을의 원고 적격 충족 여부, 이제 이게 중요한 쟁점이라 많이 써주는 거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로마자 2, 3이 쟁점이 되는 게 본론, 근데 마지막 로마자 4가 사안 해결 결론, 사안 해결 결론. 그 다음에 여기 양가로 2번을 보면 취소 소송이 적법하다면, 소송이 적법하다는 말은 양가로 1에서 소송권을 갖추었다면 이런 뜻이에요. 소송권을 갖추었다면. 그럼 이제 인용 가능성은 있는가? 인용 가능성은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인용 판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죠. 12페이지에 보면 원고의 주장대로, 의뢰의 주장대로 사업인용 처분이 위법하면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법원은 인용 판결한다. 인용 가능성을 묻고 있는 거니까 설문 양가로 2의 쟁점은 본안 심리, 즉 사업인정 처분의 위법성을 논해라.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위법성을. 그래서 질문 두 번째 형태는 여기죠. 처분의 위법성. 그래서 질문 첫 번째 형태는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그러면 소송 요건을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인정 처분은 적법한가? 사업인정 처분은 적법한가? 또는 위법한가? 이렇게 물으면 본안 심리를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만약에 이제 설문 2가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하나로만 물어봤다면 소송 요건도 검토해야 되고 처분의 위법성도 검토해야 돼요. 세 번째 질문 형태,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질문 형태, 취소 소송 요건을 묻고 싶으면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그 다음에 본안 심리를 묻고 싶으면 소송이 아니라 사업 인정 또는 허가, 처분은 적법한가? 둘 다 묻고 싶으면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형태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체계예요. 가장 중요한 체계. 잊으시면 안 돼.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그래서 딱 한 개 다시 쟁송 흐름도 앞에 요건 심리 통과한 본안 심리, 소송 요건 물을 때 취소 소송은 적법한가? 본안 심리를 물을 때 사업 인정 처분은 적법한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쉬우니까 사업 인정은 적법한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둘 다 묻고 싶으면 인용 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사람 없어요. 잘 정리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